예,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그리고 재미있는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이슈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네. 미중 간의 이제 긴장 관계는 소리 없이 사실은 계속 지금 진행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전에 이제 트럼프 때보다는 조용한 것 같으면서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요. 지난 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미국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 100일간 시간을 주고 네. 이제 그게 6월 5일 날 조사가 완료가 됐고 7일쯤 아마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게 4대 품목이라는 게 그 뭐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 뭐 히토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 우리 경제에도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시겠다시피 이게 지금 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히토리 저는 이것을 CCBB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히토리오 이제 반도체 이제 배터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배터리부터 좀 보면 배터리가 뭐 내용을 좀 들여다 좀 간단히 소개드리면 내용이 워낙 꽤 많은 분량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이 리튬,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또 중요한 이 광물질인데 리튬인데 리튬에 중국이 또 전 세계 4대 자원국 중에 하나고요. 중국 생산 비중에도 7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미국이 이제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거고.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 제약 바이오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중국이 세계 최대 임상시험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합니다. 네. 그 여러분 그게 이제 가장 결정된 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제 여러 뭐 미국 제약사들이 하려고 했지만 중국 기업이 2019년에 처음 출시를 했고요. 제약 성분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제약 성분의 뭐 한 주요 원료의 90%, 그다음에 원료 시설의 87%가 다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반도체 생산도 지금 뭐 미국 점유율이 과거엔 37%에서 지금 12%로 내려갔고 뭐 히토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히토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이제 무역확정법 232조를 통해서 이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뭐 여러 좀 심각하죠. 뭐 중국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차이나, 뭐 차이니즈라는 게 거의 뭐 566번 언급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4대 품목 같은 경우 일본, 타이완, 한국이 주요 이제 생산국인데. 뭐 일본이라고 언급된 게 뭐 한 85회, 타이완이 한 84번 정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 보고서에 한국도 70번이 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다. 삼성도 지금 한 35번 네. 언급되어 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좀 경쟁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 타이완, 한국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강하게 이제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만 보고서라도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한 992억 달러 정도 했는데 중국만 놓고 보면 한 400억 달러, 즉 한 40%를 했는데 이제 우리한테 미치는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죠. 네, 지금 말씀하신 행정명령은 그러니까 뭘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4대 핵심 품목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의 주요 핵심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 자리를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국가에 내줬다. 네. 이제는 다시 이런 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렇죠. 자체는. 그런 식의 이제 네.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긴장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또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규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뭐 틱톡 같은 경우는 또 간밤의 뉴스는 전 행정부에서 사용 금지했던 것은 또 철회하면서 네. 또 다른 쪽으로 강화를 하고, 지난 8일에 미국이 미국 혁신경쟁법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켰고 중국은 어제 반외국 제재법에 맞불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네.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혁신경쟁법이 통과시켰죠. 사실 네. 이것도 6월 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속전속결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찬성 68, 반대가 이제 32로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을 이제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뭐 패키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름하여 혁신경쟁법인데,
뭐 미국의 군사 경제적 이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제 미국 우리 상원에서 외교위원회라든지 상무위원회 여러 8개 위원회에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모아서 만든 패키지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금액 정도가 한 2,500억 달러를 이제 푼다고 하는데 한 1,900억 달러가 이제 미국 전반적인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라고 이제 본다면 나머지 540억 달러가 지금 이제 반도체 이슈가 되겠죠. 통신 장비 강화에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용인데 사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있기 전에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전 방송을 또 보니까 59개 뭐 했다라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59개를 새롭게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31개 기업이 있었고 뭐 28개를 요번에 새로 언급을 했는데 28개도 이제 이미 트럼프 때 언급됐던 기업들 그게 이제 화웨이나 하이크비전이 이미 이제 알고 있었던 기업이고 새롭게 추가된 것은 한 1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59개인데 이게 발표가 되자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이제 견제가 들어갔죠.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 바로 이제 대응을 한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반외국 제재법이죠. 이것도 속전속결인 것 같습니다. 참 보면 미중 간 이슈 보면 정말 치고받고 하는 게 그대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자로 6월 10일이죠. 어제로 바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반외국 제재법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보통 이런 법이 하면 3번에 걸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이번에 한 2번째, 그러니까 지난 4월 때 1차 심의를 했고요. 이번에 2차 심의인데 원래는 3차 심의 때 통과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제가 볼 때도 이게 상무위원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킨 것 같다. 그래서 반외국 제재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 거기에서 맞대응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뭐 세금도 부과할 것이고 그만큼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치열하게 이제 뭐 패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치고받지만 앞으로의 부분에서 신냉전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몰고 가는 분위기는 조금 좀 급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긴장 국면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제 미중 간의 긴장, 소리 없는 긴장 강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의 주요 거래소의 지수를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내용은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은요, 중국 기업의 형태를 파헤치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야 대부분이 아니라 상장되는 회사가 거의 99% 이상 주식회사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이게 국영 기업이라든지 그죠? 혹은 뭐 당이 주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중국 기업의 형태를 아는 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로 끝났고 이제 이번 주부터 중국 기업 형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중국 기업 형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있으면 주식회사 99%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우 다양한 기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도 중국 기업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 그게 이제 소유제 형식에 따라서 법률 형식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부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정말 좀 쓰시면서 좀 들으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소유제 형식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유제 형식에 따라서 기업의 형태가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들 중국 하면 다 국영기업 아니야? 국유기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유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집단 소유제. 여기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집단 소유제는 또 뭐지? 제가 밑에 이게 향진이라는 말들을 써놨는데요. 일단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영기업들, 사형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많이 나와 있다시피 이 외국인 투자기업, 그다음에 개체경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국유기업은 쉬우니까 옆에 개념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제가 더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국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인데 오늘 제가 종목 속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고 다 다르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또 지방 국유기업인데 네. 자, 국유기업이라는 게 중국의 이제 전반적인 중국에서는 전민 소유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민 소유제 기업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국유기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 향진 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진 기업 하면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이 집단 소유 향진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은 뭐 이해가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집단 소유 기업이라는 게 있어서 예, 향진 기업. 이 향진 기업이라는 게 보면 자료를 보면 농촌 집단 소유제 기업 조례 약간 협동조합, 조합 이런 이게 형태인가요? 좀 그런 네. 형태로 이해를 그렇죠 그렇게 네. 하는데 이걸 설명드리려면 조금 이제 중국의 이 토지 제도를 조금은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 토지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나라 토지, 국유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집체 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체 토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봉건사에 있는 우리가 청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손문 우리가 신의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중한민국이 이제 그 손중산 선생에서 올라섰는데 이제 기존의 지방에 있는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 토지들 대부분의 토지는 나라 토지, 국유토로 편입시켰는데 지방의 지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다 이제 회수를 해서 자 이거는 나라 토지도 아니요, 개인 토지도 아니요. 지금까지 그 지주들 밑에 토지를 그 경작을 해왔던 농민들 공동의 소유의 토지다 해서 이른바 집체 토지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집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향진기업입니다. 그러면 들으시기에 향진기업이면 그냥 다 농촌 기업 아니야? 무슨 비료하고 뭐 트랙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진기업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제가 종목 소개할 때 이 관련된 기업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다. 그 정도 이제 설명을 드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영 기업이 알고 계실 것이고 그다음에 네.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고 있죠. 외국인 네. 투자 기업도 과거에는 100% 우리가 한 독자 기업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형태도 이 합자와 합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조인트 벤처도 두 가지로 나눠졌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이걸 3자 기업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게 작년부터 조금 바뀌었죠. 외상투자법으로 좀 수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과거에 이 독자, 합자, 합작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자와 합작의 형태를 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미국 기업은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만드는 설립 방식부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체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시면 그냥 길거리 주변에서 그냥 상점을 열고 있는 네. 그런 것을 중국에서는 이 개체 경제, 개체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소유제 형식에 따라 기업 형태가 5가지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국유기업 알겠지만 이 향진 기업이라는 기업 형태를 오늘 알았다. 요 개념을 아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러면 법률 형식에 따라서 또 쉽게 한번 구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정치 체제로는 사회주의인 거고요. 경제 체제로는 이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요. 그런 구조 변화, 기업들, 토지 관한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이가 얘기하기를 경영 경제 하려고 하지 말고 인문학 보고 역사 공부하라는 게 투자자들에게 그 얘기인데요. 조금 어려우셨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중국 유망 기업 한 종목 발굴할 텐데요. 오늘 어떤 기업인지 김다은 앵커 소개해 주세요.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양하 양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량주 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에는 굉장히 유명한 4대 바이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봤는데 마오타이, 오량액, 시펑주, 양하, 양조.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브랜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양하, 양조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다더라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고급 브랜드를 성장화시키면서 주가 또한 고급 성장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투자 매력이 있는 게 배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매력이 큰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시가총액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양하 양주의 경우에는 심천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 61조 5,8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1조 8천억 원 정도 나타나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주가가 조금 부진했다가 그래도 현재 살펴보면 1년 동안 130% 넘게 가깝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하이트 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2조 8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매출은 6,03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두기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술집도 음식점도 12시까지 오픈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죠. 아마 조금 더 매출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욕에서는 위스키 회사 디아지오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26조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은 10조 8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셨습니다. 양조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주류 회사인데요. 양하 양조. 우리는 이렇게 읽겠지만 박승창 교수님 이렇게 읽지 않으시겠죠. 원토 발음으로 보면 여기도 장수성이군요. 예, 장수 양재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원래 발음 한번 해주시고 양하 양조. 이게 이제 네.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네.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서 지금 네네. 나오죠. 네. 이게 나오는데 이걸 이제 원래 중국어로 읽으면 양허구펀 이렇게 읽습니다. 네. 그 지금 양하 양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네이버에서 양하 양조로 해야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양하 양조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근데 네이버에 검색이 되는데 또 여러 이제 여러분 매체나 애널 분들이 분석하는 거 보면 용어가 다 다양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양하 양조도 있고 양하 고분도 있고 양하 고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저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고분이란 말이 뭐냐면 주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좀 설명을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도 설명을 안 했네요. 고분이란 말이 무조건 나오면 이제는 주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스탁이에요, 예, 고분이? 주식. 그러니까 중국어로 이제 고분하면 주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식 상장됐을 때 저렇게 나옵니다. 양하 고분.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가져오니까 양하 고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양하 구펀이라고 또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구펀이 지금 저 발음인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양하 구펀. 그러니까 저는 좀 성조를 다니까 조금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양하 구펀. 그러니까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검색해 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거 오늘 이게 회사 이름을 네. 좀 보여드린 거고, 제가 좋아하는 고량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전에 우리가 마오타이나 우량에는 했던 것을 다른 분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서 네. 양하 양조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수성이 있고요. 한 회사가 설립된 건 한 72년 역사가 되죠. 2009년도에 선전에 상장을 했고, 사실 우리가 마오타이가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한 491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량회가 한 206조 정도 되고, 이 양하 양조가 한 62조 되는데, 사실 2018까지 정점을 찍다가 2019, 20년에 좀 떨어지다가 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는 이유를 투자 포인트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양하 양조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오타이의 시총은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삼성전자 우리 시총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마오타이 오량액은 아는데 양하 양조는 저도 생소합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이 이제 그 양하 양조 얘기하실 때 미소를 띄우시는 그러니까 이게 줄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드시면 안 되지만 사람 또 릴렉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생활 속에 있는 음식이고 그래서 네. 그러면 키워드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선전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요? 네, 선전입니다. 네. 선전 성분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성강통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키워드 볼게요. 네. 바로 네, 양하 양조에 대한 키워드인데 첫 번째는 블루 시리즈의 부활이다. 아마 제품의 어떤 그 맞습니다. 카테고리 시리즈가 아닐까 싶은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제가 그걸 잡은 것은 이제 그 블루 시리즈의 부활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양하 양조가 이제 여러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블루보틀의 원조인가요, 여기가? 예. 이게 보시면 네. 좀 자료를 제가 이 네. 제품군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양어 계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슈앙꼬우라는 계열이 있고,
보시면 알다시피 양어 계열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이 슈안거 계열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영역을 더 넓힌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양어 계열에 있는 이 블루 시리즈. 블루 시리즈가 결국은 이 프리미엄 그 고량주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블루 시리즈 보시면 뭐 위에 보시면 제가 하이즈란, 뭐 텐즈란, 멍즈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잘 모르시겠죠. 이 사진 한번 더 보고 갈까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에서. 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블루 계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는데 이게 블루 시리즈를 크게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바다, 하늘, 꿈 이렇게 시리즈에 나눠 있는데 제일 저렴한 게 바다가 일단 대중형이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약간 프리미엄.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멍이라는 게 꿈이란 뜻입니다. 네. 자, 근데 그 꿈이 여기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뒤에 꿈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이게 M3, M6, M9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보시게 되면 이 M3, M6, M9, 그러니까 M9은 매우 고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4대 그 백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고가 프리미엄 하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마오타이, 네. 우량의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멍즈란 M9 엄청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데 이게 최근에 많이 중국에서 팔려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최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우리 돈으로 한 4조 한 2천억 정도를 깨고 돌파를 하고 19년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가 그다음 2020년도에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올해 2021년도 1분기 보면 성장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떨어질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블루 시리즈가 훨씬 더 성장을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다시 이제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제가 오늘 주가가 작년 2019년, 20년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전년 동기 한 14% 성장을 했고요. 2010년도 전체 이익의 반 정도를 1분기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블루 시리즈가 절대적인 공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중국 애널리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멍즈란 M3, M6, M9이 지금 보여드리고 제가 여기도 제가 가봤는데요. 오른쪽은 회사예요? 예, 본사 건물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보고 조사했던 기업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하양조의 블루 시리즈가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두 번째 키 포인트는 인물입니다. 장연동, 장렌둥이라는 분을 키워드를 뽑아오셨는데 이분은 누굽니까? 네. 지금의 전체 부분의 총 넘버원이죠. 이사장 겸 CEO 회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장연동인데 제가 이제 처음 이 코너를 시작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CEO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CEO 부분들을 제가 뭐 매번 종목 할 때만 다른 소개를 못 드리고 그 종목의 특징에 따라서 가끔씩 CEO를 소개하는데 오늘 이제 양하양조 소개하면서 이 CEO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양하양조가 어디서 장수성에 있는 수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이 양하양조가 지방 국유기업인데 장년동이라는 사람이 수첸시 인민정부의 높은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물론 당연히 공산당 간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떨어지면서 이 수첸시가 이 장년동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주가를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힘을 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월 달에 이제 전면 교체가 됐습니다. 경영진이.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사회 이사장인 장현동이 이제 바뀌었고 2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엔지니어라든지 뭐 최고 재무 책임자 이런 다수의 임원진 경영진들 다 지금 교체됐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는 좋아 보이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첸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수첸시 하면 중국에서는 딱 3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항우 아시죠? 항우가 나오는 네, 춘추전국 항우의 고향. 네. 그다음에 우리 찡동닷컴. 찡동닷컴의 CEO인 류창동의 고향. 그다음에 양어양조. 이 3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장수성의 수치해나면 세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양화양주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장년동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양화양조의 투자 키워드 세 번째는요. 미분자주 기술과 전국적인 영업망 확대. 전국 영업망 확대는 이해가 되는데 미분자주 기술이란 건 또 뭡니까? 이 양화양조를 혹시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기존의 이 고량주, 백주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이.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 그걸 이제 미분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블루 시리즈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그 평가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마오타이나 우량이하고 맛과 향이 전혀 다릅니다. 미분자 기술이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낮은 도수로 해서 동일한 향과 맛을 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백주가 40도라면 실제 이 양화양조는 33.8입니다. 그다음에 43.8도로서 50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만든 제조 기법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건강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 세 번째 키워드에서 작은 뭐 서브로 갖고 온 게 중국인들의 간을 보호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요즘 건강 생각하면서 독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원래 중국은 도수를 높을수록 가격도 비싸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느낌 그대로 가는데 도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또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누룩의 발효하고 증류로 술을 내리는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저당 창고 한번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이게 청나라 건륭황제부터 제작된 건륭제가 나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는 72년밖에 안 됐지만 네. 이 발효 탱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인가요? 장수성 문화재 보호 대상으로도 지정이 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장수성 그 전국적 영업망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양화양주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우리가 포인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약점이 뭐냐면 장수성에서는 워낙 많이 판매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부분에서 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장수성 안에서만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화양주가 2010년도부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수원고라는 두 개 큰 양대 브랜드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 이 수원고 양조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거의 후베이, 흥룡강성, 구이조 그다음에 뭐 닝보 이런 지역 양조장을 M&A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망을 확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적인 이 영업망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확대되면서 앞으로의 성장 포인트가 좀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미분자 기술과 전국적 영업망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화양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맞춰도 될까요, 교수님? 꼭 네.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일단 마오타이나 우량에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거의 세 번째 정도,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회사고 이 자산 부채 비율이 40% 미만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주총회 했었는데 그때 보도된 중국 내 기사라든지 이제 들어보면 매우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양화양조의 성장세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